안녕하세요. 중요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앞두고 혹시 머리가 막 하얘지고 준비한 말은 온데간데 없이 좀 횡설수설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으실걸요?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런 어쩌면 발표 공포증에 가까운 그런 불안을 이겨낸 한 분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혼란 기록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무슨 이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직접 부딪혀가면서 변화를 만들어간 아주 생생한 경험담이에요. 네, 맞아요. 발표 공포증을 어떻게 딱 마주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훈련했고 그 과정에서 또 뭘 깨달았는지 그런 핵심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여러분의 경험이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록의 가장 큰 매력은 진짜 그 생생함인 것 같아요. 발표 불안이라는 게 뭐 단순히 나 긴장돼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복합적인 문제인지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 또 인식의 변화 이런 걸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이론만 봐서는 사실 알기 어려운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걸 뚫고 나가는 방법들 이런 게 담겨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계부터 한번 보죠. 이분이 겪었던 그 발표 불안, 그 실체가 어땠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록 보니까 처음에는 5분 발표, 그것조차 제대로 마치기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5분. 네. 발표만 하려고 하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막 말이 꼬이고 그랬다고 해요. 스스로를 끼룩거리는 갈매기에 비유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죠. 네. 얼마나 스스로한테 실망하고 좀 위축되어 있었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발표 불안이 그냥 뭐 발표 내용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죠. 목소리 떨리고 시선 처리 어렵고 표정은 막 굳어 있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같이 나는 왜 이럴까? 역시 난 안 돼. 뭐 이런 패턴들이 막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기록에서도 이런 초기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몸은 긴장하고 이게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 깊은 좌절감 속에서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게 뭐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이더라고요. 네. 일단 그냥 부딪혀보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이제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이에요. 발표 불안 겪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행동 자체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완벽하게 준비되면 해야지 하고 미루거나. 맞아요. 미루거나 아예 그냥 발표할 기회를 피해버리죠. 근데 이 방식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행동을 통해서 문제 상황에 직접 그냥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설령 뭐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론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죠. 그렇게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그 무의식적인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고치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발표 끝나고 막 자책하는 습관이라던가 네네. 자신감 없는 목소리 톤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갔을까요? 우선은 관찰이랑 인식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 발표 못해 이게 아니라 발표할 때 어떤 행동이랑 생각이 나타나지? 이걸 스스로 파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네. 목소리가 막 염소처럼 떨린다. 사람들 눈을 제대로 못 본다. 끝나고 나면 꼭 속으로 막 자책하는 말을 계속 되낸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문제를 구체화해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책하는 습관이 있다. 그럼 발표 끝나고 스스로한테 괜찮아. 다음엔 이 부분 보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자기 격려. 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도 변할 수 있네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습관 교정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분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코칭 과정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죠. 네네. 4단계 8주 과정에 발표 자신감 코칭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스피치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면 코칭까지 포함돼 있었다고요? 예, 그 점이 이 극복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적인 마음 상태. 즉, 발표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자기인식 같은 거요. 이걸 같이 다루는 통합적인 접근을 한 거죠. 통합적인 네, 접근. 예.
발표 불안의 뿌리가 그냥 단순히 말주변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코칭 과정에서 특히 카리스마 훈련이라는 게 좀 눈에 띄던데요. 카리스마. 이거는 보통 그냥 타고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훈련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흔히 카리스마 하면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이 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코칭에서는 카리스마를 아주 구체적인 요소들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훈련 가능한 기술로 접근하는 거죠. 기술로요? 네. 타고난 성격이랑은 좀 별개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통 방식, 이걸 학습한다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와, 신기하네요. 이 과정에서 그 카메라 테스트가 큰 역할을 했다고요. 아, 네. 카메라 테스트는 진짜 강력한 도구예요.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고 보기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적인 습관은 뭔지, 예를 들어서 눈을 자주 깜빡인다거나 특정 단어를 자꾸 반복한다거나 손을 되게 어색하게 둔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아, 이런 걸 파악하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피드백 받고 개선점 찾아서 다시 찍어보고 그러면서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네, 발표라는 게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연설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분이 얻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뭐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이 확신을 얻었다는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라는 걸 무슨 고정된 능력치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쟤는 원래 자신감이 넘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행동이랑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에 가깝다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도하고 부딪혀보는 그 실행, 그 자체에서 자신감이 싹 튼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예요. 이 기록에서도 처음에는 내용에만 막 집착하다가 점차 나에게 관심을 돌리면서 오히려 발표가 더 편안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내가 발표할 때 이쪽으로 관심사가 옮겨가면서 오히려 내용 전달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발표 자체가 자연스러워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받아주는 훈련이랑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용 자체에 대한 그 과도한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발표하는 나 자신,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아, 여유요? 네.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자연스러운 표정, 목소리, 제스처로 이어지고 내용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나은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딱 인식하고 자각,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랑 훈련을 통해서 끼룩거리는 갈매기에서 벗어나서 자신감 있는 소통자로 성장한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발표 불안 극복 여정은요,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나는 원래 발표 못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기 습관이랑 패턴을 관찰하고 작은 성공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거. 그게 핵심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자각, 그리고 실행, 마지막으로 지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각, 실행, 지속성. 네, 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도해보는 용기, 즉 실행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기록에서처럼 체계적인 훈련이나 코칭, 그리고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태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걸 이 기록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 예를 들어 중요한 자리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발표 공포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좀 작은 용기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나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좀 파생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단지 발표 능력 향상,
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우리의 평소 대화 방식이나 관계 맺는 법, 심지어는 뭔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발표 무대를 넘어선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파급 효과는 어떨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